68세에 찾아온 첫날 밤은 과연 어땠냐고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나요?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뜻밖의 말과 행동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요. 과연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68, 저는 김순자입니다. 때론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지 않았더라면, 그날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을 해봐야 소용없겠지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들려드리는 게 좋겠지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꽃집이었지만 35년을 넘게 한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시들게 하며 살았습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행복했고, 결혼식장에 보낼 부케를 만들 때면 신부의 설렘까지 함께 느끼곤 했지요. 하지만 15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손가락이 굳어갔고 꽃을 다루는 것이 힘들어질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꽃을 만질 수 없다는 건 곧 제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꽃집 문을 닫았어요. 같은 시기에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죠. 젊었을 때는 참고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있고 꽃집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50대가 되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을까? 평생 진정한 사랑 없이 산 세월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갈라선 후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침마다 손님들과 인사하던 시간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꽃말을 설명해 주던 순간들이 자꾸만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문화센터였습니다. 뜨개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가끔은 등산도 다녔죠.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면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라디오를 켜놓아도 그 적막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때라 해가 일찍 저물었고 바람이 무척 차가웠어요. 손이 시려워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신발끈이 풀린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앞 낡은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묶으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위험해요.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벤치가 흔들렸고 저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넘어질 뻔한 그 순간 누군가가 제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오래된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거친 손바닥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제 팔을 천천히 놓더니 문제가 된 벤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의자가 낡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공구를 꺼내든 것이 불안했나 봐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놀라셨나요? 전직 목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런 건 손에 익숙해서요. 그러고는 별다른 말 없이 나사를 조이고 헐거운 나무를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망치질 몇 번에 의자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앉아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더니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벤치에 앉았는데 묘하게 마음이 달랐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도와주나 싶었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는 작은 친절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다시 꽃집을 운영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픈 손가락으로 꽃을 다듬는데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누군가와 함께 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했지만 눈을 뜨는 순간 꿈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과 거친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다녀오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면 늘 들르는 작은 꽃가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경쟁 업체였지만 이제는 그저 꽃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장소가 되었죠.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은 작은 프리지아 다발을 샀습니다. 따뜻한 꽃다발을 품에 안고 집으로 가는 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꽃을 좋아할까? 참 쓸데없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날도 문화센터 주변에서 그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그를 보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문화센터 앞을 지나는데 저 멀리서 낡은 나무 의자를 손질하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등 너머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지난번 문제가 있었던 벤치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망치를 들어 단단히 고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방을 고쳐 들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또 고치고 계시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품에 안고 있던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프리지아를 샀는데 혼자 두기엔 너무 많네요. 혹시 나누어 가지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제 손의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꽃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괜히 덧붙였습니다. 봄이 오면 프리지아가 제일 먼저 피어나죠. 꽃말은 달콤한 추억이에요. 그는 꽃다발을 살짝 코끝에 가져다 대더니 향기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끝으로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꽃잎이 참 섬세하네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꽃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혹시 꽃을 좋아하시나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린 것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다는 게. 맞아요. 저도 그게 늘 신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꽃집을 했거든요. 그는 관심 있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손목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꽃을 만지는 게 힘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손이었을 텐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봄날의 오후 낡은 벤치 앞에서 꽃과 나무,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도 문화센터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꽃을 사셨네요. 네, 오늘은 튤립이에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처 다방에서 마주 앉게 되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문화센터에 갔어요. 익숙한 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입구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올까? 하지만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쁜 일이 있겠지. 어쩌면 그냥 가끔 마주쳤던 것뿐인데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걸지도 몰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동안은 우연이라도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의 손에 꽃다발을 건네던 순간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나누던 조용한 대화. 그런 시간들이 생각보다 제게 익숙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원장이 무심히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박상민 씨 요즘 안 보이지 않아요? 저는 순간 빗질하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병원에 다닌다던지. 병원이요? 맞아요. 근데 말이에요. 원장은 빗을 내려놓고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닌다던데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젊은 여자요? 그래요. 꽤 친밀해 보였다나 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가족일까? 아니면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애초에 그를 만나게 될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괜한 짓을 하는 걸까? 그렇게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병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벽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녀는 그의 팔을 살짝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주변의 소리가 모두 희미해졌어요. 그녀는 누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병원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병원에 다니는 걸까?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모르는 척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시장에 들렀어요. 무심코 미용실 앞을 지나던 순간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민 씨 말이에요.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들으셨어요? 내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다더라고. 그분 전과자라던데.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전과자요? 네, 우리 남편 친구가 목수일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상민 씨 이야기를 들었대요. 작업장에서 큰 사고를 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나 봐요. 그럼 감옥이라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몇 년 동안 동네에서도 안 보였대요. 요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원에도 자주 가고 젊은 여자랑 다니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젊은 여자. 그게 제일 이상하죠. 그 나이에 그렇게 다닌다는 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꼭 쥔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에서 본 장면, 미용실에서 들은 소문이 겹쳐지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이라도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혹시 전과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그는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꽃이 예쁘다고 하면 예쁘다고 했고, 의자가 낡았다고 하면 낡았다고 했어요. 그런 그가 만약 정말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저는 결심을 하고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박상민 씨는 서랍장을 손보고 있었어요. 제 발걸음 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순자 씨,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그리고 전과자라는 말까지.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직접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당신으로부터요.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낡은 신문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공소 사고. 스승이 제자를 구하려다 중상. 저는 신문을 읽으며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저는 그걸 멈추려다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죠.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허리 부상이 그때 생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전과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문화센터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상민 씨였어요. 손에는 묵직한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 고쳐주러 가세요? 미용실 원장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단골 손님들이 서 있었어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그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생깁니까? 아니, 문화센터만 고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손보시나 봐요.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수상하네요.
괜히 남의 집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킥킥대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공구 가방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박상민 씨가 손으로 허리를 짚었어요. 15년 전 사고의 상처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원장이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손을 내밀자 박상민 씨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순자 씨, 이러지 않으셔도 갑시다. 그는 결국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원장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도 참. 그렇게 감싸주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짧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민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으로 문설주를 가만히 짚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손이 차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망설임과 함께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 그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의 온기가 더 가까워졌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68세에 찾아온 첫날 밤은 과연 어땠을까?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저를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 씨, 혹시 제 허리 물리치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부터 너무 아파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의 첫날 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여전히 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저는 그의 허리를 마사지해주죠.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보며 다들 미소 짓습니다. 미용실 원장도 이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곤 해요. 사람들의 편견이 하나둘 깨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작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20살에도, 40에도, 그리고 68이 넘어서도 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봄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